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기업은 GST 반도체 칠러랑 이런 이제 뭐였지 이게? 스크러버. 칠러랑 스크러버 이 두 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한번 GST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프로덕션 이제 여기 장비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하는 게 칠러랑 이제 스크러버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보면 칠러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는 온도, 공기, 뭐 미세한 먼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중에 칠러는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그런 장비다. 그리고 스크러버는 뭐냐? 유행 가스를 정화한다. 제가 아까 공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스크러버는 공기 정화, 한 개는 온도 조절 해주는 반도체에 대한 뭐 주력 장품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죠. 이제 GST 2022년도에는 칠러의 구조적 성장이 주목이 된다고 해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4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국내 반도체 투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규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나봐요, 스크래버를. 2022년도엔 영업이익 603억 정도로 최대 실적을 전망한대요. 그건 2022년도에도 24%는 성장하는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요새 해외에서도 반도체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성장 포인트를 보면 반도체 캐파 업사이클 중화권 및 싱가포르의 스크러버 점유율 증가. 중국이랑 중화권과 싱가포르의 이제 스크러버 점유율 증가라고 볼 수 있네요. 보면 스크러버가 183%, 칠러가 33, 31%. 그럼 스크러버가 진짜 많이 증가를 했네요. 이번 실적에 스크러버가 큰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021년도 스크러버 진입을 통해서 신규 팹 칠러 침투 시작 라고 볼 수 있네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친환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반도체 광정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되게 중요하지 이제 이런 장비들을 더 많이 매수하지 않냐 사들이지 않을 거냐라는 그런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았죠. 왜냐면 이 회사가 그만큼 실적이 증가한 거 볼 수 있으니까. 친환경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칠러 시장 역시 변화하는 것을 전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를 보면 스크러버가 55%, 칠러가 25%, 그리고 나머지 상품용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칠러 쪽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 회사를 보면. 그럼 이제 회사의 주가, 이제 실적을 한번 보죠. 실적부터 보면 GST. 이제 이 GST는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유니셈이라는 회사랑 해봐야 돼요. 왜냐면 두 개가 똑같은 산업을 하고 있어요. 유니셈도 이 영상을 다루고 바로 다룰 기업이긴 한데 이제 왜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봐봐요. 똑같은 산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게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봤을 때 보면 GST는 3천억이고 유니셈은 3,50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실적이 어떻냐? 2021년도만 비교를 해봅시다. 2021년도만 봐도 오히려 비슷하죠. 실적이 엇비슷해요, 진짜로. 영업이익률도 엇비슷하고. 그럼 2022년도의 예상치를 보면 엇비슷해요. 오히려 이제 GST 쪽이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산업 쪽에서 보면. 그런데 GST가 더 싸죠? PR로 봐도 좀 더 싸고.
그렇다는 걸 일단 볼 수 있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유니쌤보단 GST가 더 낫다고 봐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건 자세히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오히려 GST 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이제 매출액이 나왔죠. 잘 나왔죠. 이제 당기순이익이 490억, 예상치보다는 안 나왔죠. 490억. 영업이익은 464억 정도 나온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한번 떴었어요. 197억짜리 11% 정도인데, 이게 중국 회사 같아요. 중국 회사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회사한테 납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성장 꾸준히 한다면 이 회사는 되게 좋죠. 시총이 3천억인데 이번에 한 400억 나왔고, 내년에도 500억 정도 나온다면 1년 후에 PER이 한 6배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GST 주가를 보면 많이 상승을 한 건 맞아요. 2007년도 이것도 유니쌤이랑 비슷한, 아니 그 사이맥스랑 비슷한데, 이때 반도체 이제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나서 이게 6천원짜리가 13,000원까지 한 2배 정도 올랐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회사가 한번 움직였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번 쭉 올랐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만큼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횡보하는, 그럼 대충 코로나 이전 주가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17,500원? 보면 2배 하면 35,000원, 2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이번에 반도체가 되게 3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번 쭉 올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GST가 같이 막 움직였었죠. 이때 큰 상승이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보면 GST가 은근히 여기 선을 이제 안 깨고 있어요. 보면 그때 상승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서 아마 이제 새로운 박스를 만든 느낌이 강하죠. 이 종목은 주가 측면에서. 왜냐면 이때 상승했을 때 큰 거래량이 터졌고, 그걸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번 하락장에서도 하나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되게 힘이 강한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원래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 지수랑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억눌러서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냐라고 봤을 때, 이때 한번 좀 터진 거 빼고는 안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텨준 거 있고, 이건 아마 이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여기까지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여기 끝에 멀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37,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쉽게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든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하든 이 근처까지 한번 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랑 비슷했던 유니셈 주가를 보면, 이 회사도 보면 그 전에 똑같이 이때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전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한 2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 애는 이때 한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거래량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이때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큰 박스권에서 보면 아마 이 근방, 여기까지 대충 큰 박스권으로 보면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얘는 이제 큰 박스권의 바닥 정도, 거래량 하나도 안 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마 이 유니셈,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한 달? 뭐 한두 달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주가 쪽에서는 GST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보면 지금 이런 바닥 이쪽에서 매수를 한다고 치고, 이쪽 한 37,000원 정도에 한 몇 프로 나올까? 지금 정도만 봐도 한 10%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먹고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봐보면
조금 상승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한두 달 정도. GSD가 한 달이었다면 얘는 조금 길게 봐서 이제 여기까지, 뭐 박스권은 항상 상단까지가 아니라 대충 적당한 정도까지 하는 게 좋아요. 적어도 그냥 14,000원까지만 본다고 해도 한 2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위치에서 20% 좀 안 나오나? 15% 정도 나오려나? 그런 식으로. 항상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항상 욕심을 부려요. 항상. 항상 뭐 이런 구간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 매도가 잘 안 나오고, 왜냐면 왜 안 나오냐면 항상 이때 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되게 좋다, 향후 성장 동력이 엄청 뛰어나다, 막 그런 게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고, 야 이거 더 상승할 것 같은데,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뭐 올라요. 맞다, 맞아, 한데 더 떨어져. 그럼 야 이제 여기 위치에서, 야, 내가 이때 팔 수 있었는데 이때 팔아? 좀만 기다리자, 이거 반등 나올 거야. 근데 이건 또 이제 욕심이죠. 전고점 돌파했을 때 이제 신고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막 어,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욕심 없이 이제 적당히 먹고 빠지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항상 욕심 없이. 특히 한국장에서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매매가 더 잘 어울리지만, 한국은 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매매 같이 그냥 트레이딩 바닥에서 사서 이제 적당히 먹고 빠지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뭐 GST도 똑같죠. 지금 바닥 여기라고 생각했으면 적당히 이 구간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